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에 지방선거가 앞으로 채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지방의회 이 선거,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의 분위기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제주도의회 선거에서는 또 치열한 접전까지 또 예상이 되고 있죠. 저희 JIBS는 유튜브 기획으로 2022 선거회담이라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또 여러분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한 시간인 만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내 31개 지역구 가운데 제주시 선거구의 출마 예정자들을 먼저 만나볼 텐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시 1도 1동과 2도 1동, 건입동 지역구 출마 예정자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거구는 기존에 또 문종태 의원이 또 현역 의원인데 불출마를 선언해서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김명범 출마 예정자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건입동 1도 1동, 2도 1동에서 도의원 출마하는 김명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저희 주요 경력 중에 다양한 시민 활동들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어떤 활동하셨어요? 제가 한참 젊을 때, 그러니까 20, 30대였죠. 네. 지금도 젊습니다만. 네. 당시 제가 제주경실련이란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그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고요. 또 그 단체들끼리 연대한 시민단체 협의회라고 거기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지금 기억나는 건 대부분 뭐 예산 감시 운동, 또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들, 또 이게 교통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주목해서 진행했던 것 같고, 더 기억나는 게 있다고 하면 요즘 여러분들 다 대부분 다 저가 항공들을 이용하실 텐데 그 단초가 됐던 게 당시 양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항공이 그 담합을 해가지고 요금 인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항공요금 반대 인상 투쟁을 전개하면서 지금 오늘날 저렴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 전기를 놓았던 활동이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또 활동들을 하셨고, 근데 그 지난번에 사실 4년 전이죠. 6.13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하시게 되셨고요. 네. 또 다시 한번 재도전하신 또 계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4년 전에 낙선의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후에 동네에 살면서 제가 건입동 현대아파트에 사는데요. 동네 주민들과 어울려 살면서 뭐 대소사도 챙겨보고 또 동네가 진행하는 뭐 재생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방법이나 방역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주민들과 하면서 정말 동네의 아픈 속살이라고 할까요? 아픈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네가 사실은 우리 제주시의 관문이었지 않습니까? 역사나 문화나 경제의 중심과 같은 심장과 같은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인구가 사실 지금 3개동 합쳐서 건입동 1도 1동 2도 1동 합쳐서 4년 전에 비해서 2,000명이나 줄었습니다. 4년 전에 비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제주도 내 인구 유입이 좀 증가해서 이주인구 증가로 인해 가지고 좀 측면이 있는데 원도심의 인구 유출은 정말 그 총량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요. 증가 인구 감소의 속도예요. 속도. 되게 가파르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우리 동네 자체가 어르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고령자 비율이 전체 25%까지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자체가 전체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제주 경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문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지하상가 있고 중앙로 상점과 칠성통 다 있는데 전체적인 그 원도심의 상권 자체가 침체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저는 4년 전 제가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때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이게 비교해보면 나아진 것보다는 더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원도심이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그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에서 도시를 가리킵니다. 도시행정을 가리키는 선생으로서 이 도시의 성장과 쇠퇴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화두였고 또 지역 주민으로서 이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문제는 저한테 정말 고민의 거리였는데 이번 지방선거 제 도전은 역시 제가 나름대로 도시 전문가고 행정 전문가, 도시행정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갖고서 현실의 문제를 좀 극복해보자. 라는 취지로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거죠. 그런 배경으로 또 출마를 하시게 되신 거고 지금 사실 앞서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이 지역에 사실 원도심의 쇠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지역구에 있는 분들 얘기를 또 많이 들어보셨는지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궁금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문제와 해법은 되게 다 나와 있거나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민해왔던 문제들이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동네라고 하는 권입동 1도 1동, 2도 1동은 사실 원도심 한복판에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원도심의 위기는 크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극심한 인구 유출, 두 번째는 고령자의 증가,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권의 침체. 이런 삼중고로 인해 가지고 점점점 그 원도심이 쇠락의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일단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원도심이 쇠락하느냐 이런 세 가지 삼중고를 겪어야 되냐의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이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의 도시개발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는 지금 도시는 항상 무한정 성장할 것이다. 인구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관련된 인프라 시설, 주거 시설들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 그런 소위 외연 확장과 공급 위주의 정책을 써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원도심의 인구 유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간단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이유가 왜일까요? 집에 아이들 결혼 안 하셨죠?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습니까? 제가 그걸 몰랐네요. 근데 대부분 젊은 부부들이 그 원도심을 버리고 그 삼양 화북이나 연동 노용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아이들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기가 편하지 않아요. 주거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주차장 하나 이게 어디에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있으면 땅값이 비싸서 못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 뭐 차고지 증명 때문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원도심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의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결국은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 이 인구 유출의 문제로 발생되는 주거 편의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리고 이제 고령자, 어르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해법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이따가도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다시 하면 정주 여건을 어떻게 잘 개선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고, 두 번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다. 아이 키우기 동네를 만든다는 건요. 이게 공급 대비 수요가 부족합니다. 돌봄 시설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돌봄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지금은 뭐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학교에서 일부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활용하기도 하고 또 지역 아동센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출퇴근 시간이 불안정한 일정하지 않은 그 맞벌이 부부나 젊은 부부들한테는 이건 정말 현실과는 좀 괴리된 현실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돌봄센터를 좀 동네마다 집에서 5분에서 10분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돌봄센터를 좀 많이 만들어서 그런 어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중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게 어르신들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르신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3개동 인구 가운데 고령자 비율이 아까 25%를 육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겪는 애로가 있어요. 하나가 이게 질병, 건강과 관련된 것이죠. 두 번째는 빈곤,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 고립감입니다. 고립감.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가지고 왕왕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처럼 고독사가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건 행정에서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은요.
사실은 경제라는 것은 뭐 이게 일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거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는 동문시장과 산지천. 네. 특히 산지천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는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들 해결해야 될 현안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아마 이제 지역 공약이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네,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시간이 부족하네요. 네, 말씀을 참 잘해주고 계신데 이 다른 후보들과의 자신만의 좀 특별한 장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오늘 또 어필을 하는 자리인 만큼 유권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제 매일 아침 일정이 사라봉이에요. 아, 매일 아침 사라봉 등반하시나요? 네. 사라봉에 새벽에 아침 사라봉을 가서 동문시장을 가고 업한장을 가고 신상공을 가는 게 최근 한 3, 4년 동안의 제 아침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들을 오래 가졌고 또 친해지는 데 상당히 오래 걸렸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주민들이 무엇이 어려운지를 제가 잘 알죠. 얘기를 듣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희망사항을 저한테. 그런 차원에서 사실 주민들의 어려움과 대안을 갖고 있는 후보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갖고 있는 후보라는 측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제 이력이 되게 다양한 이력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시민 20대, 20, 30대 시민운동, 또 40대가 들어서 도청의 정책 보좌관을 하면서 도 전체적인 정책 전반을 받고 이론과 현장을 겸비한 전문가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저 스스로를 이렇게 포장하는 듯하게 느껴지지만 저는 그 도의원이 되기 위해서 출마를 하는 게 아니다. 도의원이라는 자리 욕심 때문에 이 출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분명 있는데 언제까지 이거 회피하고 언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방임하면서 대안을 만들지 않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도의원 한 사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은 알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 원도심을 살려서 반드시 원도심이 소위 제주시의 옛 명성을 갖고 있던 원도심이 제주시의 부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마음이 쭉 이어지시길 좀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지금 이제 도민 유권자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카메라가 유권자들 눈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권입동 1도 1동, 2도 1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그 도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사실 정치가 희망과 위로를 주지 못할 망정 절망을 줘선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희망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동네 원도심은 제주의 역사이며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 명성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민 여러분, 도의원은 지역 일꾼입니다. 어렵고 힘든 주민들의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는 일꾼인 것이죠. 도의원 잘못 뽑아서 어떻게 되었는지 잘 기억하실 겁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질과 역량을 갖춘 저 김명범. 반드시 여러분들과 진정성을 갖고서 함께 하겠습니다. 늘 소통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주민들이 미래에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8회 동시지방선거 이제 앞두고요. 저희 2022 선거회담으로 JIBS 유튜브 기획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유권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국민의힘 김명범 출마 예정자와 이야기 나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